안녕하십니까, 김동진입니다. 한번 좀 빠르게 쭉 풀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4번 지문 되게 많이 강조했던 그리고 익숙한 재심 판례 내용인데 속으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그래도 법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는 거죠. 4번 지문 틀린 지문이고요. 다른 시험 기출문제였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재산관리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4번이죠. 부재자 갑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것만 가지고는, 그죠? 선임결정에 대한 취소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선임결정에 대해서 취소가 되지 않았을 경우라면 당연 소멸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지문 되겠고요. 조금 판례가 이상한 판례가 있었죠. 해서 갑에 대해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실종 선고가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지위가 당연히 소멸된다, 종료한다 를 이제 옳은 지문 처리하시되 좀 비판이 많은 판례이기 때문에 사망하고 실종 선고하고 키워드로 구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4번이었죠. 이 사회에서 A 법인하고 갑하고의 이사하고의 관계사항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속지 말고 의사 종족수에는 의사에는 포함이 되고 의결 설립에 필요한 수에는 포함되지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 잘 구분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옳은 지문이고 3번 문제는 4번이 정답이고요. 4번 문제 보시면 통정 허위 표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까지 하신 다음에 절대 틀리시면 안 되죠.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 같은 경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때 제3자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선의예요 라고 하는 부분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 없이 제3자의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보통 이제 갑이겠죠.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또 아침 특강에도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지만 계약상 지위 인수를 받은 경우 계약상 이전을 받아가지고 계약상 지위 이전 받았을 경우에는 그렇죠. 108조 제2항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 비교해가지고 단순 허위 채권의 양수인 같은 경우는 선의인 경우에 108조 제2항에 있는 제3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 양수인하고 계약상 지위인수하고 구분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3번도 중요한 재심 판례 중에 한 개였고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에는 민법 제139조에 근거해가지고 추인할 수는 없겠지만 138조에 근거해가지고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는 적용될 수 있고 이와 달리가 아니고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104조에 의해서 무효가 아니라 강행법규 위반에 의해서 무효가 됐을 경우에도 이런 말들에 속지 마시고 민법 제138조가 적용돼가지고 다른 행위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기 때문에 3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도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가불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이 말이 꼴 직접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 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자, 먼저 기읍번 지문 같은 경우에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채취권의 상대방 수익자 말하죠. 수익자 같은 경우는 직접 원용 가능한데 비교할 게 채권자 대위권이었죠. 채권자 대위권에서 제3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피보존 채권의 소시 완성을 직접적으로 원용하지 못한다까지 꼭 기억하시고 니은번에 보시면 일반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원용할 수는 없고 채무자의 시효 완용권을 대위할 수 있기 때문에 니은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또 중요했습니다. 유치권 담보물건이 성립된 부동산 매수인 나오면 자 떨지 마시고 제3채무자 말하는 거구나. 그럼 얘하고 물상보증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원용이 가능하다라고 문제 푸시면 되고 1번 또 매우 중요했던 재심 판례였습니다. 조금 판례에 대해서 비판이 있긴 한데 후순위 담보권자에 불과했을 경우에는 직접적인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따라서 기읍번하고
디귿번의 경우가 직접적으로 원용할 수 있다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실게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2번 다 아시죠? 세무사 3년이 아니고 민법 제 162조에 근거해가지고 10년짜리가 적용됩니다. 3번도 중요했던 판례입니다. 체불에 근거해가지고 해제 의사 표시를 할 때에 본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서 소멸했을 경우에는 소시 완성의 경우에 소급표가 인정이 되죠. 더 이상 해제권하고 회복청권 행사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3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고요. 4번 또 올해 시험 많이 나왔어요. 해서 162조에 근거해가지고 10년짜리가 아니고 상행이기 때문에 5년짜리가 적용되므로 4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등기 요건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중간 생략 등기의 효력을 물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토지가 일반 토지인 경우하고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를 구분해야겠죠.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허가 배제 잠탈 목적이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확정적 매매 계약이 무효이므로 최종 매수인 병명의로 등기가 됐다 해도 실부합해서 유효한 등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일반 토지하고 비교해서 다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또 등기가 필요 없어도 효력이 생기는 경우다까지 하신 다음에 1번 여러분들 이 지상권을 설마 그러지 않겠지만 법정 지상권으로 읽으면 큰일 나요. 그죠? 계약에 의한 지상권이기 때문에 민법 제 186이니까 등기가 필요하고요. 2번 또 중요했던 내용이었죠. 상속물이었던 분할 기속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민법 제 187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겠고요. 3번에 보시면 조정조소에 의해서 분할됐을 경우에도 이때도 민법 제 186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하고 이행 판결도 187이 아니고 186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하다 해서 2번을 꼭 조심해 가지고 문제 푸시고 1번도 절대 시험장에서 법지하고 그 내용을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다 골라 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순환 때도 강조 많이 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전부 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그 경우에는 본의가 아니고 대습이기 때문에 기읍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요. 비교할 게 요 기읍번 지문 같은 경우에 전부 상속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상속 포기의 경우는 대습 상속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대습이 아니고 본의 상속이 이루어진다까지 꼭 기억하시고 요 10번은 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니은번 지문 가시면 이것도 중요했던 판례죠. 1순위였던 처자들이 전부 다 상속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상속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방금 봤지만 대습이 아니고 본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니은번 지문도 옳은 지문. 디귿번 지문입니다. 할아버지가 계신데 할머님하고 이제 아빠 삼촌들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상속을 전부 포기했을 때 이제 판례가 변경됐죠, 여러분들. 따라서 그 할머님하고 손자들이 공동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혼자서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할머니겠죠. 할머니께서 단독으로 받기 때문에 디귿번 지문도 옳은 지문이고 니을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집으로 그러니까 재혼했던 며느리가 데리고 왔던 자식에게는 그렇죠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대습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니을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양도담보가 가담법 적용을 받는 경우다. 그런데 채권자 을 같은 경우가 가담법 절차 등을 거쳐가지고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경우죠. 그렇다면 채권자가 건물에 대해서 담보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권자 을이 땅주인 A한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건물주 설정자가 진다. 따라서 1번 질문 틀린 거고요. 한번 꼭 다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사례 문제까지는 나오기 힘들겠지만 한 번 더 내용 정리해 봅시다. 미등기 X 토지는 갑의 소유인데 을이 소유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다시 한 번 더 을이 X 토지를 병한테 매도하고 대금 받은 이후에 병한테 줬는데 병 같은 경우가 땡큐네요. 245조 제2항을 완성시켰다까지 꼭 확인하시고 기읍번 지문 다 하시는 거 390 가지고는 배상책이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읍번 지문 옳은 지문 니은번 지문 같은 경우에 매매 대금에 대해서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으며 X토지 가액 범위 내로서 제한하지 않는다? 아니었죠.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안의 경우에 갑이 갖고 있는 권리는 소물청 이렇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을 때에도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죠. 따라서 니은번 지문 틀린 지문이고요. 요 뒤에 있는 문장으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디귿번 지문 당연히 민법 제750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디귿번 지문 옳은 지문, 릴번 지문이 핫한 지문이었죠. 그래서 갑이 을, 병 받던 매매 대금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인과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동산 선의취득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4번 지문 가시면 동산 질권에 대해서 선의취득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점유취득이 무가실이 아니고 가실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동산 소유자가 증명 책임을 진다. 이게 은근히 연습 안 하면 헷갈립니다. 다시 민법 제197조에 근거해가지고 딴 거는 말고 무가실의 경우는 추정받지 않기 때문에 동산 소유자 갑이 증명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병 스스로가 무가실임에 대해서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지문 틀린 지문. 14번 또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점유자 회복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3번 지문 아주 중요한 재판이었죠. 점유자 을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가시를 수취했는데 그 을 같은 경우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렇죠. 이 경우에는 통상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고 그렇죠. 이제 암기합시다. 선의래 가지고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해서 가시를 수취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퉁치는 거기 때문에 통상 필요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겠고요. 제가 이것도 아침 특강 때 한 번 더 설명할 내용이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다 옳은 것을 다 고르면 무엇입니까? 아파트 공용 부분의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읍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 아파트가 서 있는 대지에 관한 부분은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 잘 비교하시고요. 니은번 지문입니다.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하지요. 따라서 니은번 지문 틀렸고요. 민법상 시효의 경우는 다 소급효가 있다까지 꼭 기억하시고 디귿번입니다. 요 사실이 증명됐을 경우는요.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어지고 번복돼 버리죠. 따라서 별도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경우라면 더 이상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디귿번 지문 옳은 지문. 릴번 지문입니다. 완성자 취득시효 기산점 소멸시효 말고 취득시효의 기산점까지 꼭 확인하시되 점유기간 동안에 등기 명인이 계속 갑으로 동일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제3자한테 피해 줄 리가 없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산점에 대해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이므로 릴번 지문 또 옳은 지문. 미은번 지문 또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 또 진소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도 진소한테 하기 때문에 미은번 지문 또 옳은 지문이다. 따라서 진정 소유자가 A이고 B 같은 경우가 무효등기 명의자인데 갑 같은 경우가 B한테 임대차 계약 등을 맺으면서 내가 당신한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을게요 라고 했다 하여도 진소한테 한 게 아니고 무효등기 명의자 B한테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포기 효력이 없다까지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채권의 목적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문이죠. 채무자가 임의로 하면 안 되죠. 중등품질. 2번이죠. 별도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 이기는 거죠.
3번 지문 제한 종후 채권 지정 안 해가지고 최고인도 또 안 했을 경우에는 선택 채권에 있는 조정을 유추해가지고 지정권이 채권자 상대방한테 넘어가므로 3번 지문 옳은 지문. 선택권 없는 자의 가실에 의해서 불능이 됐을 때 선택권자의 범위를 좁힐 수는 없는 거니까 불능이 된 거를 선택할 수 있다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틀린 지문. 1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갑 을에 대한 5천만 원의 채권이 있고 을갑 3천이 있고 변제기가 이렇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쭉 나머지 보시고 2번 보시면 을갑에 대한 상계 의사 표시가 7월 20일 날 도착했을 경우에는 도착한 날이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죠. 상계 적상시로 소급한다. 그렇죠. 틀린 지문이고 사안의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때가 2월 8일이고 요때가 5월 8일이고 요때 이제 상계 의사 표시했을 때 항상 근처에 있는 게 원칙이다. 5월 8일로 간다까지 기억하시고 최신 판례에 보게 되면 변제기가 아니고 이미 도래했던 양채권이 있었는데 양도등이 돼가지고 이제 상계 적상 상태에 놓였을 때에 관한 최신 판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더 꼭 확인하시고요. 18번입니다. 다음 채권 채무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문 채권자 갑이 원본 채권을 양도했을 때에 그렇죠.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던 이자 채권의 경우에는 함께 가지 않기 때문에 옳은 지문. 2번 지문입니다. 금전 채무의 지연 손해금 채무 같은 경우는 배상 채무로서 맞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본 채무 이행기일이 도래한 이후에 당연히가 아니고 이행 청구를 받은 때 그렇죠. 여기서 때라고 하는 말은 이길 다음 날을 의미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3번 지문입니다. 민법 제397조 아침 특강 때 한번 정리하겠지만 주장은 해야 되죠. 그렇죠? 증명을 할 필요 없죠. 증명은 불효. 주장 증명 책임 두 개 잘 구분하자. 4번 지문이죠. 지연 손해금률 자체에 대해서 합의했다. 틀리시면 안 돼요. 이랬을 때 이게 3%였을 때에도 이 경우는 직접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법정 이율 5%가 아니고 3%에 의할 것이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옳은 지문. 19번 민법상 조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틀리면 안 돼요. 두 명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해도 조합 관계는 종료하겠지만 PC방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즉시 해산은 아니기 때문에 4번 지문 틀린 지문. 20번 또 제척기간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문 선변제 후 말소 청구. 따라서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소 청구했을 경우에는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린 지문. 2번 초과였던 채무자 을이 X 토지를 자기 동생 병한테 매도하고 같은 날 등기를 줬다. 그리고 취소 원인을 알고 2년 지나고 난 뒤에 즉 제척기간이 도가하고 난 뒤에 수익자 병을 상대해가지고 소를 제기했는데 병이 별도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속지 않으시면 되죠. 소멸시효의 경우와 달리 제척기간의 경우는 법원 직권. 따라서 법원 같은 경우는 직권에 근거해가지고 소를 각하할 수 있다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틀린 지문. 3번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애야 완결권 제척기간의 기산점하고 기간하고 꼭 구분하자. 그래서 기산점은 판례가 임의로 합의를 통해서 정할 수 없겠지만 기간은 정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 비판이 많으니까 두 개 비교해서 암기하자. 따라서 이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합의했을 경우는 당연히 21년에 불과했을 경우는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옳은 지문. 4번 지문 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민법 제555조에 있는 해제는 이름만 해제일 뿐이지 특수한 철회에 해당하죠. 따라서 서면 작성이 있기 전까지는 항상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척기간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10년이 지났다 해도 아직까지 서면 작성하지 않았으면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문제 봅시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1번 임치물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임치계약에 대해서 해지한 때부터가 아니고
맡겼을 때부터 바로 계약에 대해서 해지하고 돌려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의 보관 등을 맡겼을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지니까 2번과 잘 비교하자. 틀린 분은 안 계시겠죠? 그래서 2번 매매 계약의 경우는 그렇죠. 해제 시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하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렸고 2번 지문은 옳은 지문. 3번도 제가 재판 때 강조 많이 했던 겁니다. 따라서 위임 계약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채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에 민법 제673조에 근거한 임의 해제라고 봐버리면 도급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죠. 따라서 이렇게 봐버리면 도급인한테 지나치게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해제의 의사표시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3번 지문은 옳은 지문. 근데 4번 지문 위임계약이 이거 두 개 꼭 비교하시고, 위임계약 같은 경우는 상호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고 민법 제689조 1항에 근거해가지고 해지를 했다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요 임의 해지의 효력은 인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 지문 옳은 지문.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비교하라라고 제가 재판 때 강조 엄청 많이 했고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X주택 소유자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요. 을이 갑한테 보증금 3억을 줬고요. 을이 요건 다 구비해서 주인법 상태까지 취득을 한 상태다.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너무 중요한 거였습니다. 동의한 건에 근거해가지고 임차인이 계속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을 때는 권리위에서 잠잔 걸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을의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기각이 아니므로 1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청구 인용이죠. 2번 지문입니다. 사항과 달리 을과 병이 공동 임차인이었고 을이 보증금 1억 3천, 병이 1억 7천 지급했는데 을 같은 경우는 했지만 병이 대항력에 대해서 취득을 못했다 하여도 정 같은 경우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정은 을에게 1억 3천만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명만 갖추게 되면 3억 전부 다에 대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때 같이 인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이 을에게만 1억 3천까지만 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므로 2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을이 전입신고한 당일날 갑의 채권자 병이 적법하게 X주택의 담보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당일에 했죠. 그럼 이제 문제가 비판이 많았지만 이 길부터 대항력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번이 병이 되고 2번이 을이 돼버리니까 병이 이제 말소 기준 걸리니까 그 밑에 있으니까 경매가 됐을 때는 소멸돼버리고 경락인이 지위를 인수하지 않는다. 그죠? 따라서 을은 정을 상대해가지고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 이렇게 사기치는 놈들은 깜빵에 보내야 됩니다. 그죠? 4번 지문 가시면 다 아시는 거 임차권 등기 명령 나오면 중요했던 판례 소멸시효 압류가 아니니까 중단 사유가 아니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이 등기가 된 거는 임대인 갑 자기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체했기 때문이므로 동의한 관계에 놓이는 게 아니고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그 다음에 말소 의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됩니다. 23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2번 판례가 변경됐지요.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 하여도 원칙적으로 성별 정정 신청에 대해서 불허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할 수 있고 허가 나갈 수 있게끔 판례가 변경됐기 때문에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24번 봅시다. 상속 승인과 포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1번 가시면요. 상속 개시 있음을 알고 3개월 내에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에 근거해가지고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1번 지문 옳은 지문. 2번 지문 상속인은 내가 한정 승인할까 단순 승인할까 포기할까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속 재산 채무 등등등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옳은 지문. 3번 지문 가시면 조심하세요. 부정소비가 아니고 처분행위를 해가지고 1호에 근거해가지고 단순 승인 간주가 됐을 경우에는 그렇죠? 특별 한정 승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옳은 지문.
4번 질문입니다. 미성년자 상속인 같은 경우가 상속 채무가 상속물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 승인했을 경우에는 나이가 찼을 때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 너무 가혹하죠, 여러분들. 자, 이따 개정 조문 1019조 제4항 떠올려 주시고 성년자가 되고 더하기 상속 채무가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이었죠. 그렇죠? 따라서 4번 지문 틀린 지문인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4번 같은 경우가 시험장에서 긴장하면 딱 보이진 않거든요. 따라서 이런 문제는 이제 소거법으로 1, 2, 3번 지문은 수월한 지문이니까 이걸 이용해서도 꼭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의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던 부분도 요 1번 또 제가 이제 오순환 때 마지막 시간 때 암기를 그냥 해버리자 라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죠. 해서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증여받아 가지고 이행까지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고요. 4번 지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증여 또는 유증받았던 재산이 가액이 자기의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위의 공동상속인이 제가 이제 수업 시간 설명할 때 아버님께서 이제 와이프하고 첫째, 둘째까지는 돈을 엄청 주고 막둥이를 거의 돈을 안 줬던 사건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 수인의 공동상속하였던 총 가액이 유류분 권리자 D의 유류분 반환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그 각자의 수유 그러니까 유증받은 재산에서 하면 된다. 즉 유증에서 부족하면 그 다음에 그렇죠 증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유증받은 재산이 총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러면 유증 가지고 충분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물은 건들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4번 질문도 옳은 질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이제 시간 질질 끌지 마시고 조금 애매했던 질문들이 있으면 해설지 보시고 꼭 W에 체크를 한 번 더 하신 다음에 또 빠르게 본인들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